자, 일단은 회원가입을 가정해서 입력 폼을 구성을 했어요. 자, 전체적으로 폼 태그 있어야겠고요. 그 다음에 입력 항목 하나를 저장하기 위해서 div 태그를 잡았습니다. 이 태그 안에 제목을 위한 그 라벨 태그랑 입력 양식을 담을 div로 영역을 쪼개 놓고요. 각각의 이 두 번째 div 안에는 적합한 인풋 태그들을 구성을 했어요. 지금 요만큼이 한 세트인 거고 이 안에 라벨과 div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쭉 들어가다가 성별 같은 경우엔 라디오 버튼이잖아요. 이 라디오 버튼은 이제 div 안에 갇히는 거고요. 체크박스도 마찬가지고요. 자, 클래스 기반이니까 이제 전부 다 이제 스타일을 동시에 적용받겠죠. 자, 먼저 폼 호리존탈, 폼 태그한테 테두리, 넓이, 그 다음에 가운데 정렬, 그리고 적당한 여백과 글자 크기 잡았어요. 자, 이렇게 잡아놓고요. 그 다음에 필드 컨테이너. 자, 얘한테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줍니다. 그럼 일단 가로로 배치되겠죠, 이렇게? 자, 넓이랑 상하 마진, 그리고 얼라인 아이템스 센터를 줬어요. 그러면 세로 축으로 중앙으로 다 맞춰지겠죠? 자, 필드 타이틀, 각각의 라벨 태그거든요? 라벨 태그한테 넓이 25% 주고 디스플레이 블록 줬어요. 어차피 블록 줘도 부모가 플렉스니까 가로로 배치는 계속 돼 있겠죠? 자, 필드 컨텐트. 요 div 75% 줘서 100% 맞춰주고 디스플레이 블록. 그 다음에 필드 컨텐트 안에 있는 폼 컨트롤, 각각의 인풋 태그예요. 자, 넓이를 100%로 맞춰주고 여백, 좌우 여백, 그 다음에 글자 크기랑 테두리 줬어요. 자, 이렇게 맞춰지죠? 전에도 얘기했었는데 테두리 속성은 라디오랑 체크박스에는 적용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필드 컨텐트 안에 있는 타입이 체크박스인 요소와 필드 컨텐트 안에 있는 타입이 라디오인 요소, 마진 레프트 10픽셀 줬어요. 그래서 왼쪽으로 조금씩 밀었으니까 결과적으로 사이사이 간격을 좀 잡아준 거예요. 자, 아이덴티파이. 필수 항목은 보통 우리가 별표를 표시하잖아요. 이 별표를 감싸는 스팬인데 글자 크기, 색상, 굵기, 그리고 버티컬 얼라인 미드를 부여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빨강색으로 들어가고요. 자, 보통 컨테이너. 맨 밑에 있는 버튼 컨테이너. 버튼을 감싸는 애들이거든요. 자, 상하 마진 주고요. 텍스트 얼라인 센터 부여했어요. 그 안에서 버튼 가운데. 스타일은 그냥 적당히 이 정도만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바스크립트로 조인 폼 태그에 대해서 서브 및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일단 페이지 강제 전송 맞고요. 자, 이제부터 본 게임. 자바스크립트로 입력값의 형식 검사를 할 수 있는 객체를 하나 만들 거예요. 자, 이제 여기부터 그 정규 표현식이라는 내용이 필요한데요. 저번에도 말했지만 그 문자열에서 특정 문자 조합을 찾기 위한 패턴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바스크립트는 정규 표현식도 이제 일종의 객체로서 다루고요. REG-EXP의 EXC 메서드랑 테스트 메서드를 쓸 수 있어요. 이 테스트 메서드가 사용자가 입력한 내용이 내가 지정한 정규 표현식에 부합하는지를 검사해 줍니다. 정규 표현식 만드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리터럴 방식이에요. 이렇게 슬래시로 감싸서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클래스 타입으로 생성자 호출해서 만들 수도 있어요.
정규 표현식 형태가 슬래시로 이렇게 감싼 다음에 이 사이에 문자열 패턴을 넣어요. 그 다음에 이 안에 플래그 값, 옵션 값이 들어가는데 뭐 i라든지 g라든지 m이라든지 이런 그 단어들, 글자들을 하나만 기입해도 되고 2개 이상 조합해도 돼요. 자, I 같은 경우는 대소문자 구별 안함이고요. G 같은 경우는 모든 글자라는 의미예요. 그 다음에 M이라는 거는 멀티라인인데 이거는 줄바꿈이 되더라도 계속해서 이어서 검사한다는 뜻이에요. 보통은 I나 G 2개 중에 하나를 쓰거나 2개를 결합해서 사용을 해요. 자, 정규 표현식 객체를 만들고 나면 이 정규 표현식 객체에 대해서 테스트라는 메서드를 호출하고 여기에 검사할 내용을 줘요. 이 검사할 내용이 결국은 사용자 입력값인 거죠. 그러면은 입력한 내용이 이 정규 표현식 객체에 부합을 하면은 true를 리턴하거든요. 근데 여기 앞에다가 느낌표를 붙여놨잖아요. 그러면은 이 함수의 결과가 느낌표가 붙었으니까 false가 되어야 결과적으로 true가 되죠. 테스트 메서드의 리턴 값이 false가 되려면은 입력한 내용이 이 정규 표현식에 부합하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if문이 입력한 내용이 정규 표현식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에 실행하라 라는 뜻이 됩니다. 자, 정규 표현식을 처리할 때 이 대괄호가 가장 많이 쓰이는데요. 대괄호는 이 안에 문자열의 범위를 기입해요. 그래서 글자가 요 안에 있는 범위에서 하나가 걸리면 된다라는 뜻이고요. 윗방향 요 괄호는 이 내용으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별표에 달러가 들어가면은 달러는 요 내용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럼 말을 합치면 0에서 9 사이의 글자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모든 글자가 0에서 9 사이의 글자로 끝난다는 겁니다. 결국은 모든 글자는 뜻이에요. 그럼 각각의 글자가 0에서 9 사이의 범위를 갖는다라는 거는 숫자만 검색하겠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알파벳으로만 되어 있는지 검사하는 거고요. 그 다음은 한글로만 되어 있는지 검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알파벳과 숫자로만 구성되어 있는지 검사하는 표현식이고요. 얘는 한글과 숫자로만 되어 있는지 검사하는 수식이죠. 여기까지는 그래도 좀 쉬운데 이 다음부터는 굉장히 정규 표현식이 흉측해갖고 저도 여기부터 그냥 검색해서 가져왔어요. 이메일 형식 중복 검사. 이게 이메일 형식이래요. 이건 저도 뜯어볼 생각도 안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빼기 기호 없이 핸드폰 번호 형식인지에 대한 검사인데 이거는 고쳐야지 하면서도 아직도 못 고치고 있어요. 뭐냐면은 자, 일단 0, 1로 시작해. 자, 그 다음 글자가 이게 5어거든요. 요 셋 중에 하나야. 0이거나 1이거나 6에서 9 사이. 그러니까 이게 되게 옛날 코드인 거죠. 옛날 핸드폰 번호가 011, 017, 018, 019, 016 이렇게 5개였거든요. 이게 통합돼서 나온 게 010이고요.
이게 SK, 얘가 KT, 얘가 U 플러스였어요. 원래는 이제 017하고 018도 각각 다른 회사였는데 나중에 인수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여기도 그냥 이거 다 지워버리고 공으로만 하는 게 맞지 않나 라고 생각은 하는데 아직 게을러서 못 고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역/D는 디시멀이에요. 십진정수. 세 글자이거나 네 글자. 그리고 그 다음에 무조건 정수 네 글자. 자, 그 다음에 이제 전화번호 형식, 집전화번호 형식이죠. 디시멀 두 자리 혹은 세 자리 지역번호고요. 디시멀 세 자리 혹은 네 자리. 그 다음에 무조건 디시멀 네 자리. 자릿수에 대한 충족. 네, 요 정도까지 쓰면은 웬만한 형태는 다 돼요. 여기에서 조금 더 나간다라고 하면은 사업자 등록번호 형식인지. 근데 여러분들이 작업하시는 사이트에서 뭐 기업 회원을 따로 받지는 않을 테니까 그거는 따로 안 넣고요. 그 다음에 신용카드 번호 형식이 맞는지 그 정도까지만 쓰면 아마 웬만한 케이스는 다 커버될 거예요. 근데 신용카드 번호를 여러분들이 직접 입력받을 일은 없을 거예요. 보통 결제대행사를 걸고서 걔네가 입력받는 거지 우리가 직접 신용카드 번호를 입력받지는 않아요. 그 밖에 주민번호 형식 검사도 있긴 한데 주민번호 자체가 요즘은 수집이 금지되어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따로 다루진 않았어요. 주민번호 같은 경우는 유효성 검사도 있지만 자체적으로 어떤 공식이 있어요. 각각의 자릿수를 다 더한 다음에 뭐 11로 나눈 게 마지막 숫자와 똑같아야 된다. 뭐 그런 규칙이 있어요. 자, 이런 정규 표현식을 적용해서 REGX 헬퍼라는 객체를 하나 만들었는데요. 일단 에러 객체를 생성해서 리턴하는 함수입니다. 에러 메시지는 일단 잘못된 요청입니다 라고 기본값을 다 받는데 파라미터 들어오면 그게 쓰이겠죠. 이 메시지 값을 담고요. 그 다음에 CSS 선택자를 보내게 했어요. CSS 선택자를 통해서 document.query selector를 만든 다음에 이 에러 객체한테 강제로 우겨 넣었습니다. 이 강제로 우겨 넣었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제이슨 했을 때 했었던 건데요. 자바스크립트는 없는 멤버 변수의 값을 대입하면 그 즉시 객체를 확장해요. 자, 분명히 처음에 만들었던 KKK라는 객체는 아무것도 없는 빈 깡통인데 여기다가 헬로라는 멤버 변수를 정해 값을 집어넣어라 라고 하면은 그 즉시 객체를 확장합니다. 자바스크립트 객체는 객체 자체가 고무줄이에요. 이런 특성을 이제 프로토타입형 객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무 객체나 붙잡고 내가 추가하고 싶은 값이 있으면 그때그때 넣어버리면 돼요. 자바만 공부해서는 좀 익숙해지기 힘든 특성이에요. 어쨌건 엘리먼트라는 멤버 변수는 이 에러 객체 안에 없어요. 없지만 그냥 내가 집어넣은 거야. 그럼 생기겠죠. 그러니까 에러 객체가 생기면 에러 객체가 에러 메시지와 그 다음에 이 선택자가 의미하는 HTML 태그 객체를 내장한 상태로 리턴이 돼요. 자, REGX 헬퍼에 value라는 메서드를 추가했습니다. 첫 번째 파라미터는 CSS 선택자고요. 두 번째 파라미터는 이 태그에 대한 에러 메시지예요. value는 입력이 됐는지 안 됐는지 여부만 검사할 거예요.
자, 샵 유저 아이디라는 선택자를 받았잖아요. 이 선택자를 가지고 HTML 객체를 만든 다음에 그 객체의 입력값을 뽑아요. 자, 이렇게 뽑아낸 내용 자체가 undefined, 값이 없거나 아니면 뽑아낸 내용이 널이거나 그것도 아니면 뽑아낸 내용이 문자열인데 문자열에 대해서 스페이스바도 엄연히 값을 가지고 있는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스페이스바 열심히 치면은 이거는 값이 입력된 거예요. 비밀번호에서 스페이스바만 열심히 눌러보세요. 별표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걸러내려면 공백을 제거한 상태에서 문자열 길이가 0인지를 봐야 돼요. 자, 요 조건 중에 하나에 걸리면 값이 없는 거니까 앞에서 만들었었던 에러 객체를 발생시켜서 얘를 throw로 던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return to로 했어요. 근데 사실 여기서는 뭐 굳이 return 안 해도 상관없긴 해요. 자, 그럼 이제 회원가입 쪽에서 이거 코드 어려워요? 자, JS 밑에 REGX 헬퍼를 참조했어요. 그럼 요 객체가 다음 스크립트 블록에서 쓸 수 있게 되죠. regex.helper.value 샵 유저 아이디를 선택자로 보냅니다. 그리고 에러가 났을 때를 대비해서 아이디를 입력하세요 라는 내용도 메시지로 보내요. 자, 그럼 document.querySelector를 수행해서 선택자를 사용하니까 아이디가 유저 아이디인 인풋 태그를 객체로 가져오는 거고 이 태그에 입력값이 있는지 없는지 검사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다 검사한 거예요. 근데 입력값이 없어. 그러면 여기서 에러를 발생시키는 거죠. 자, get value 에러한테 메시지와 셀렉터를 토스했어요. 그럼 위쪽에 있는 함수죠. 자, 요 유저 아이디가 선택자로 들어갔는데 얘를 일로 보냈어요. 그러면 이 선택자는 이 위쪽에 있는 함수 일로 들어오겠죠. 그 다음에 메시지도 MSG로 보냈는데 입력값이 없으면 get value error로 보냈으니까 위쪽에 있는 이 메시지로 들어오겠죠. 자, 그러면 메시지를 에러 객체에 넣고 선택자로 HTML 객체 만들어서 에러 객체에 몰아넣었어요. 이걸 리턴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로 떨어지는 게 결국은 이 에러 객체라는 거죠. 이걸 throw로 던졌어, 에러 객체를. 그러면 여기는 예외 상황. 연쇄 폭발을 일으키니까 여기도 예외 상황. 자, 여기서 에러가 나면 밑에 코드 안 하죠? 그리고 캐치를 깹니다. 그럼 일로 들어오는 2는 결국은 이 에러가 되죠. 그럼 이 에러 객체가 갖고 있는 메시지 내용은 뭐예요? 아이디를 입력하세요가 되는 거예요. 콘솔에다가 에러 정보 출력하고요. 그 다음에 이 에러 객체가 갖고 있는 엘리먼트 객체는 뭐예요? 여기서 만든 이 엘리먼트라고요. 그 얘가 쓰고 있는 선택자는 뭐야? 샵 유저 아이디잖아요. 그러니까 유저 아이디라는 태그를 받아와서 거기에 입력값은 비워요. 스페이스바만 입력했으면 그건 입력 무효로 쳐야지. 입력값을 강제로 비우고 포커스를 넣어줘요. 이거 코드 흐름 쉽지 않아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텍스트를 입력하는 모든 형태의 입력값을 검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버튼 누르면 아이디를 입력하세요. 여기 입력 포커스 들어가 있죠. 또 비밀번호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확인값을 입력하세요. 이름을 입력하세요. 이메일을 입력하세요.
연락처를 입력하세요.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자, 스텝 1은 이 코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코드 흐름을 보여드리려고 한 거고요. 이제 이런 흐름으로 스텝 2로 넘어갈게요. 자, 이제 value 이외에 갖가지 정규 표현식들에 대해서 구현을 합니다. 근데 꼭 정규 표현식이 아니어도 돼요. 어떤 경우냐면은 max length. 자, 입력값을 최대 글자 수를 제한해야 되는 경우가 있죠. 5라고 합시다. 자, 사용자 입력값을 받아서 이 녀석의 문자열 길이를 체크해요. 근데 이 길이가 5보다 크면 에러로 치는 거죠. 그 다음은 사용자가 입력한 글자 수를 측정해서 내가 지정한 길이수 미만이면은 에러로 치는 거. 글자 수 제한할 때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비밀번호 확인값 검사하는 경우도 있죠. 이때는 인풋 태그 요소 2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오리진과 컴페어의 입력값을 각각 받은 다음에 이 2개 값이 다르면 에러. 비밀번호 확인용이고요. 라디오나 체크박스가 선택된 항목이 있는지를 검사합니다. 자, 라디오나 체크박스를 의미하는 선택자를 받아요. 얘를 배열로 바꾼 다음에 필터 함수를 씁니다. 자, 이 필터 함수 안에서 체크드를 리턴하면은 체크된 건 true잖아요. 체크 안 된 건 false고. 필터 함수의 기능은 true를 리턴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여기다 모아놓죠. 결국은 체키드 아이템은 사용자가 선택한 체크박스나 라디오 버튼만 걸러냅니다. 얘가 길이가 0이라는 건 선택된 게 없다는 거죠? 그럼 에러. 같은 방식으로 코딩했는데요. 이 배열의 길이가 내가 지정한 개수보다 작으면 최소 몇 개 이상 선택해 주세요가 됩니다. 반대로 내가 지정한 길이보다 길이가 길면 최대 몇 개까지 선택 가능합니다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정규 표현식 없이 앞에서 배웠었던 내용만 그냥 때려 박은 거예요. 자, 이제부터 정규 표현식이에요. 정규 표현식 객체를 파라미터로 받았어요. 그래서 정규 표현식으로 테스트를 하는데 이 선택자가 의미하는 객체의 입력값을 가지고 정규 표현식을 검사해요. 그래서 이 정규 표현식을 위배되면은 에러를 발생시킵니다. 이런 거를 하나 만들어 놓고 이제부터 계속해서 얘를 호출할 거야. 선택자랑 에러 메시지 받고 정규 표현식만 여기 때려 박아요. 그럼 얘를 호출하는 거고요. 이 정규 표현식에 위배되면은 에러가 나겠죠. 여기서 에러, 여기도 에러, 바깥에도 에러. 자, 이런 식으로 메서드 이름과 정규 표현식만 계속 바꿔요. 이렇게 해서 모듈화를 한 거예요. 정규 표현식만 계속 바꿨고요. 전달되는 파일에서 드래그 하시면 복부 되거든요. 안 막아놨어요. 정규 표현식은 직접 코딩하지 말고 그냥 드래그해서 넣으세요. 이거 일일이 타이핑한다고 실력 느는 거 아니니까 정규 표현식 개념만 잡으시면 돼요. 그리고 내가 정규 표현식을 직접 만들어 보겠다 하는 경우는 정규 표현식 생성기가 있어요. 또 온라인으로 이제 만들어져 있는 웹페이지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 활용해서 만드는 거지 이거 일일이 하드 코딩 하진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규 표현식을 다 담아 놓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집전화번호랑 핸드폰 번호 형식을 따로 검사를 했는데 요즘은 집전화 없는 경우도 꽤 많아요. 왜냐면 웬만해서는 핸드폰 갖고 있으니까. 그럴 때는 그냥 회원가입 같은 거 받을 때 핸드폰과 집전화를 구별하지 않고 연락처라고 해서 하나만 받거든요. 그럼 거기에 집전화를 입력할지 핸드폰 번호를 입력할지 모르니까 정규 표현식 2개를 만들어 놓고 둘 다 충족하지 않을 때에 대해서 에러를 발생시키도록 해놨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정규 표현식을 쓸 수 있는 모듈을 만들면 회원가입 페이지 두 번째에서 이제 나머지 것들을 다 검사하는 거죠. 쭉 한번 어떤 케이스에 대해서 검사하는지 읽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웬만한 웹사이트들에서 사용하는 규칙들이 그냥 다 있을 거예요. 이거를 괜히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입력한 게 결국은 DB 테이블에 저장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DB 테이블 설계에 맞춰서 검사하는 거예요. 할 거 되게 많죠? 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만들기 싫어하는 페이지가 회원가입 페이지예요. 그나마 옛날에는 이것만 만들면 됐어. 자체 회원가입만 하면 됐는데 요즘은 네이버 가입, 구글 가입, 뭐 카카오 가입, 애플 가입, 일단 요거 4개는 기본이잖아. 그러니까 회원가입 페이지만 5번 만들어야 되더라고요. SNS 연동을 한다라고 하는 게 거기에 가입을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정보 받아와서 우리 사이트 DB에 넣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SNS 연동 로그인이 있다라고 해도 자체 회원가입 로직은 무조건 필요해요. 그래서 자체 회원가입도 구현이 안 되는데 SNS 로그인을 먼저 구현하겠다. 그거 굉장히 겉멋 많이 든 거야. 일단 SNS 가입을 하더라도 겉으로 노출되느냐 노출되지 않느냐의 차이지 자체 가입 로직은 갖고 있습니다. 전부 다. 자, 이게 프론트 단에서의 가입 로직이고요. 나중에 백엔드까지 들어가면은 뭔가 더 추가가 되겠죠. 그래서 회원가입 페이지 만들려고 하면은 머릿속으로는 이미 해야 될 게 다 구현이 끝났는데 이걸 직접 코딩하려고 그러면 되게 귀찮아요. 할 거 되게 많잖아요. 검사할 거. 그래서 저도 일할 때 회원가입 기능 하나만 1.3일 잡아요. 가입 페이지 하나만. HTML 하루, 백엔드 하루, 테스트 하루. 너무 하기가 싫어서. 보통은 하루면 퉁쳐야 되는 작업인데 걔만 3일 잡아요. 대신에 다른 거 하면서 시간을 좀 땡기고. 뭐 이거는 제 사정인 거니까 강사님도 3일 걸린다 그랬으니까 나는 5일 잡아요. 그러지 마세요. 실제 실무 가서 회원가입 페이지 3일 걸린다 그러면 되게 욕먹어. 나는 내가 다른 거에서 일정 땡길 자신이 있으니까 그냥 앞에 좀 놀고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제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었나? 이제 슬슬 무슨 헬퍼라는 파일들이 나와요. 자바에서도 이런 줄 나왔었잖아요. 헬퍼가 붙는 파일들은 수업용 코드가 아니에요. 실제로 제가 업무에 쓰는 코드들이에요. 내 업무에 그대로 들어가는 코드예요, 이거는. 그래서 코드 흐름 따라가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개발자 도구를 열어놓고요. 요소가 아니고 소스로 들어가면 HTML과 자바스크립트가 이렇게 보일 겁니다. 일단은 HTML부터 갈게요. 자, 그럼 여기에 이제 정규 표현식을 검사하는 부분이 있죠. 자, 라인 번호 옆에를 클릭을 하면 브레이크 포인트가 걸립니다. 여러분들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사용하던 그 브레이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버튼 누르면 여기서 걸린 거예요. 중단점에서 디버거에서 일시 중지된 데 있죠? 자, 그럼 이제 이 value라는 메서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봐야 되니까 F11 키 누르면은 value 메서드로 들어왔죠? 여기서 다음 줄로 넘어갈 거니까 F10 또 F10 get value error로 넘어갈 거니까 F11 다
단축키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랑 똑같아요. 다만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고 디버깅을 하는 게 HTML이기 때문에 크롬 브라우저에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다른 웹 브라우저는 브레이크 포인트 걸면 되게 잘 뻗어요. 브라우저 자체가. 이 개발자 도구 기능이 다른 브라우저는 좀 불안정해요. 저도 이것저것 써봤더니 그나마 얘가 제일 빠릿빠릿하게 잘 돌더라고요. 그래서 크롬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브레이크 포인트를 점점 따라가다 보면은 이 코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디버그 꼭 해보세요. 디버깅 얘기는 여태까지 여러 번 했으니까 뭐 한 번만 보여드리면 되죠?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예외 처리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 비동기 처리에 대해서 우리가 타이머에서 얘기했었는데 마저 얘기 못한 게 있어요. ES6에서 생긴 프로미스라고 하는 비동기 처리 방법하고요. 그 다음에 async await라고 하는 비동기 처리 방법이에요. 이거는 저도 예제는 만들어 놓고 웬만해서는 수업을 잘 안 해요. 내용이 너무 어려워서. 주말반 같은 경우는 이거 수업을 1년 동안 안 했었어요. 이 단어는. 왜냐면 수업하면서 어차피 말해도 못 알아들을 텐데 그러면서 안 해버렸었어요. 근데 붓비발에선 해요. 왜냐면 자바스크립트에 대해서 뭔가 물어보면은 거의 50% 이상이 이거 물어보거든. 요거 끝나면 이제 에이작스로 들어갈 거예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